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인 장 대표는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장 대표는 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와 확실한 절연 대신 당명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군겨지책으로 꺼낸 반쪽짜리 사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당내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장 대표의 메시지를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비상계엄에 사과했던 소장파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친윤으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 씨 입당과 새 윤리위원장에 극우 성향 인사가 임명되면서 쇄신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한계는 극우 인사 영입이 어떻게 쇄신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는데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결국 당내 통합을 이끌지 못하는 쇄신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사과 한마디 듣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회에서 탄핵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파면을 하고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지금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공식 사과가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씨와의 절연 선언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도 아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내란을 적극 엄호한 고성국 씨 등의 입당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당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과연 당명을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건 재건축이 아닌 인테리어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을 기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어제 먼저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압축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쇄신안의 세 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기존의 당심 70%를 하겠다는 것에서 좀 지역별로 차등을 두겠다 이러면서 공천룰을 변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과 부분이겠지요. 네네. 지금 최근 들어서 저는 거의 한 3주, 2, 3주를 전 언론, 진영을 떠나서 전 언론들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하라. 라고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어떤 사과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과의 3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시기예요. 가장 빠른 시기, 적합한 그렇죠. 시기가 있죠. 적합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12월 3일이었다고 저는 빠르면 봅니다. 빠를수록 좋죠.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 마지막 리미트, 마지막 그 한계 선이 12월 3일이었다고 보거든요. 계엄 일주, 계엄 1년 되는 네. 그때까지는 꼭 했었어야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계엄 일주인 12월 3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란 말이 그때는 그렇게 씁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사과냐? 사과가 아니라 도리어 도발이다. 뭐 이렇게 반응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사과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과를 받을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건 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사과의 진정성 여부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잘못했다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잘못했다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수단이라고 또다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잘못된 수단이다. 지난번 12월 3일에 수단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수단은 수단인데 민주당이 의혹 폭로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수단을 동원했다라고 12월 3일 날 했지만 이번에는 근데 그건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하나 더 붙인 거에 불과했어요. 마지막으로 사과의 가장 큰 초점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팅 플랜이 나와야 돼요. 네네. 무엇을 안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액팅 플랜이 뭐였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과의 절연. 이게 액팅 플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과에 아까 말씀드린 3요소가 모두 다 그러니까 흡족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마저도 변화했다라고 또 반기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물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그 OFK에 맞선 수단이었다, 일종의 대통령 비상대권이었다라는 주장에서 그나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지율이죠. 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 이 힘이 지지율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정당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당 대표가 네. 선출된 대표만 따지면 비대위원장 말고 자 이준석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바로 지금 장동혁입니다. 근데 앞서 두 사람도 바뀌었잖아요. 네네. 앞서 이준석과 김기현 사실 끌어내렸습니다. 한동훈도 있었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제외해 보고요. 그건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네네. 책임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으니까요. 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끌어내려지게 된 당시의 갤럽의 그 당 지지율을 보면 네. 30%대예요. 그나마 네. 그때도 야 당 지지율이 너무 그 민주당과 차이가 난다 그러고 끌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30%대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20%대. 그렇죠. 그보다 예. 낫죠. JTBC 등등에서는 10% 그러니까 20%도 이제 하향될 거다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언론이 이렇게 오랫동안 질타를 하는데 사고우면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더 네네.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1월 초에는 하겠다. 아까 12월 말에 하겠다. 1월 초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진작부터 했으므로 당연히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어저께 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자, 이 기자. 당내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지도부의 경우에는 좀 환영한다. 그리고 함께 당대표가 한 걸음 나아갔으니 돕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초재선 의원들은 초재선 의원 모임이 어제 또 마침 있었어요. 대안과 미래라는 곳에서 보통 이제 소정파 의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성명을 내서 좀 아쉽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와 결연이 절연이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그리고 당명을 변경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가 아니냐 이러면서 당명을 또 왜 변경을 하냐. 포장지만 바꿔봤자 속 알맹이는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영남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뉘는데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 지사가 일단 굉장히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좀 따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구시장의 출마를 좀 이야기했던 주호영 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최은석 의원 또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의견들은 좀 장동혁 대표의 체제에 조금 반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구와 경북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장해찬, 고성국 이런 분들이 또 입당 소식이 전해졌는데 특히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시사평론도 하셨고 나중에 라디오 진행도 했지만 윤석열 어게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한기 씨가 전한길 씨였죠. 입당했을 네. 때 파장, 그다음에 고성국 씨가 입당했을 때 파장. 그런데 두 사람은 좀 결이 다르지요. 전한기 씨는 사실 정치 평론, 시사 평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일타 강사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이제 그 윤호개인을 선도하는 그런 자리여서 유튜버로서 또 뭐 이렇게 해서 입당이 됐는데, 사실 고성국 씨는 보수의 김어준 뭐 이런 뭐 그걸 꼭 네이밍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위치를 스스로도 갖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정치의 어떤 뭐랄까요 술수랄까요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에게 제공해 왔다.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그 상당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지했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국 씨와 좀 많이 가까웠는데 고성국 씨가 단 한 번도 지금 그 방송에 출연하고 뭐 정치를 한 지 네네. 20여 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걸 또 맞췄고 그래서 가까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안은 있었어요. 네네네. 뭐 비례 제안도 있어 하지만 절대 나는 정치에 입당한다거나 제도권. 제도권 정치에 하지 않겠다. 그런데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20여 년의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태도를 바꿀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면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 그 바꿀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추정되겠지만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를 사실 굉장히 뒷받침해왔던 사람이에요. 네네. 장동혁 대표의 위기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 거의 고립무원 된 것 같아요. 어저께 그 발표 이후에 도리어 그 네네네. 친윤들도 막 분화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장동혁 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당에서 지켜야 된다. 뭐 아니면 두 번째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끌어내려지더라도 비대위라든지 이런 것이 꾸려졌을 때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입당해서 해야 되는 어떤 주도권 때문에 입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가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의 질의는 없었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원래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질의응답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백플레에서도 따라가지 않았나요? 네, 백불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전에 정의용 사무총장이 그 대안과 미래라는 그 초대선 의원들의 어제 세미나에서 미리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장 대표가 곧 발표를 할 건데 뭐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말로 한동훈 대표를 뭐 전 대표를 찍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선을 긋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에 질의응답은 없을 거라고 미리 약간 예고를 하고 가서 기자들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실상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차단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좀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자, 평론가님. 언론 대부분은 이제 윤리위가 구성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빌미로 인해서 이제 징계에 나설 것이다. 앞서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였죠 아마. 네. 가장 강한 중징계를 내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아니면 윤리는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맡겨둔다? 맡겨두지만 윤리위라는 건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결정은 누가 하죠? 최고위가 해요. 네네. 뭐 윤리위는 이 정도 선에서 선고를 내려달라는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쨌든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차도살인처럼 지금 윤리위에 모든 걸 맡겨놓은 듯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건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다음에 징계가 내려진 다음에 쇄신안 발표를 하려고 스케줄을 잡았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네네. 저 친윤 그러니까 이 반대 자신이 이제 자신을 지지했던 그런 한동훈을 반대하는 그 그룹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 한동훈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조금 쇄신을 내가 중도 네네. 쪽을 하더라도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 윤리위원장의 지금 과거
행적, 발언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이게 윤리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일단 쇄신안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쇄신안부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까 분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친윤들도 세 그룹이에요.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 좀 추이를 지켜보는 사람, 또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잘했다라는 이런 세 가지 부류인데 네. 나머지 두 부류, 김민수와 장해찬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부류를 끌어들이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장동혁 가야 되는 대표에게는 수순이다. 가야 되는 수순이다라는 거죠.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징계 수위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그 지선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못 나가는 수준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2년이든 6개월이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징계가 내려진 순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제가 내려진 순간 이 당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자, 네. 친한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번 어제 쇄신안에 대한 평가, 2번 네. 그 윤리위 구성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심된 발언들을 해야 하잖아요. 윤리 구성에도 상당히 네. 반발을 해왔고 그래서 위원들이 갑자기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겪었습니다. 지금 친한계의 종합적인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반응? 일단 쇄신안은 쇄신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튜버 고성국 씨나 그리고 윤리위원장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극우 세력을 앞에 세워놓고서는 쇄신안을 말하는 거는 뭐 앞뒤가 다르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종혁 전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또 당 내에서도 이제 한지아 의원이나 뭐 이런 친한계로 좀 알려진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쇄신안은 쇄신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엄청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징계를 좀 크게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부딪힐 것 같은 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된 조금이나마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눈앞에 닥치는 이제 지방선거인 거죠. 거기까지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사과 얘기만 지금 주로 초점을 두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쇄신안이 안에 상당히 분란을 일으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네. 보면 아까 영남권 말씀하셨지만 네네. 영남권 중진들이 되게 반발을 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 개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3선 이상이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영남 중진들을 겨냥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밖에 네네. 없고 또 청년 중심으로 하겠다, 전문가 중심으로 하겠다,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전략 공천 마치 전략 공천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네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지금의 시도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당. 개입을 하겠다. 중앙당이 네네네, 이 중앙당이죠. 내용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건 2월 달에 당명 개정 투표예요. 거기에 얼만큼 투표를 하느냐, 투표율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찬반 이게 사실 그냥 당명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하면서 재신임 나의 어떤 신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월 달 당명 개정까지의 과정, 얼만큼 이 지금 당대표가 그걸 설득해내느냐. 근데 중간에 윤리위가 만약에 그 징계를 내린다면 지금 친한계의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한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렇죠. 친윤 그게- 일부나 혹은 관망하고 있었던 의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금모를 국민의힘 추락과 내용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